작년 7월 원적에 든 월주대종사가 원력을 세워 첫 삽을 뜬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세계평화명상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포교의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새해 예산이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만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대산 사고분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등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주안점을 둡니다. 전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법단은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길 다짐했습니다. 제주불교청년회가 제주감귤 10kg 250박스를 전국 선원과 강원에 전달했습니다. 8년째 진행 중인 감귤 보내기 사업으로 스님들을 위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전 회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작년 7월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원력을 세워 첫 삽을 뜬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학들이 불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포교의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완공 법회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한방눈 펑펑 내리던 겨울,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전주 서구사 마당에 첫 삽을 뜬 세계평화 명상센터.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한 스님의 마지막 불사였습니다. 명상하고 여기서 문화 행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런 명상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불교의 우수한 자원인 명상을 발전시켜 포교에 활용하자는 월주 스님 원력으로 총 141억 원이 투여된 그야말로 대작 불사. 지난 24일 완공을 고하는 날, 하늘도 전날까지 큰 눈을 뿌리며 월주 스님을 기억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기공식을 봉행했는데 그때도 전날까지 하얀 눈꽃이 내려서 참 그 기공식이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센터는 8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관, 세미나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황방산 둘레길과 연계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산사조실 금산도영대종사는 건립추진위원장 성우스님을 치하하며 이 공간이 포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전라북도 전주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우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치유, 우울증이나 신경성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전부 치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날 금산사는 명상센터 건립에 도움을 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도 축전을 보내 세계평화명상센터의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참선으로 많은 이들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명상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든 금산사 사부대중이 불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도심 포교를 통해 전북불교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화재청이 새해 예산을 1조 3,508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1,500억 원을 증액해 8만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이라는 기치를 내건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1조 3,508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1,494억 원 늘어났고 지난 8월 발표했던 정부안보다도 573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자산으로 보존, 가치를 제고하자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불교 문화유산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온전히 보존하고 좀 품격 있는 활용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예산 증액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화재 관리 체계 혁신,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이라는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보존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문화자산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8만 대장경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류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8만 대장경을 보존하고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의 경판과 인경본을 디지털화해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추구하며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운영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의계 82책 등을 원 소장처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월정사 왕조실록 의계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를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보강공사를 거쳐서 전시관으로 개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류 공동유산 보호를 위해서 이웃나라들과의 국제개발 협력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미래자산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온전한 보존과 함께 국민과 동행하는 활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고미술 전문가이자 조선미술에 미치다의 저자 전기열 대표가 소장하고 있던 보물급 불교 관련 작품 45점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기열 대표는 어제 부산 동명대 건축관 2층 갤러리에서 수집 미술품 송구영신 기획 전기열 소장품 전시회 오래된 미래를 개최하고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와 중국 보리 경매 등에서 구입한 불상과 회화 등 보물급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열 대표는 그동안 저평가받고 있던 불교 미술이 이번 전시를 통해 좀 더 알려지고 공론화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성철 경봉 스님 등 고승 대덕 스님이 직접 쓰신 글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8세기에서 10세기경 주물공법으로 조성된 금동불과 탄생불, 두드림 세공으로 조성된 통일신라 시대 순군 관음불, 소불, 18세기 달 항아리 도자기와 경봉, 성철, 월화스님의 글씨 등 총 45점은 부산 동명대 건축관 2층 갤러리에서 내년 1월 9일까지 선보입니다. 전국 50여 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법단은 올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 불교의 활력을 불어넣길 다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 포교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 전법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단이 어제 전법회관에서 열린 송년법회를 통해 올해 활동을 점검하고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발심을 해야 그 속에서 또 출가인들도 나오고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전법단장 무각스님은 건국대학교 철영스님을 비롯한 6스님을 신규 지도법사로 위촉하고 끊임없는 탕마와 연대를 통해 청년 포교의 새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2010년 동국대학교 대학생 지도법사단을 중심으로 출범한 청년 대학생 전법단은 현재 20여 지도법사단이 활동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여 지도법사와 연대해 지도법사 발굴과 위촉, 법회 지원,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은 올 한 해 청년 포교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성과를 공유하며 보완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명사를 대학마다 좀 초청을 해서 좀 큰 강연회 같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그 대학생 동아리도 알려주고 또 불교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어 전국 대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70여 청년 대학생 불자들과 송년회 밤 행사를 진행하고 청년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불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내년에는 대학생 불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포교원은 어제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불련 지부장과 대학 불교동아리 회장,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등 대학생 불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회 스님은 침체된 포교 현실에 대학생 불자들이 활력이 돼주길 당부하며 불법 홍포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포교원은 대학생 불자들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대불련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인공당 상목대강백 열반 22주기 추모달회와 부도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무설전에서 봉행된 달회제에는 전등사 조실 세연스님, 회주 항농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등이 동참했으며 22주기를 맞아 재발간한 상목스님의 금강경 강설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스님의 뜻을 그렸습니다. 이어 열린 부도비 제막식에서 회주 항농스님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 아쉬움을 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제막된 부도비 비문은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인 덕민 스님이 짓고 글씨는 서해가 문봉선 작가가 썼으며 부도비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재순 석장이 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동안거 중인 전국의 선원과 강원에 제주 감귤이 배달됩니다. 벌써 8년째인데요. 이 감귤 나눔의 주인공 제주 불교 청년회가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보시하고 부탄 동자승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 해의 노력으로 기른 제주 감귤이 차곡차곡 상자에 담깁니다. 바쁜 작업에도 청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지난 25일 김보성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감귤 10kg 250박스를 전국 190여 개의 선원과 강원으로 전달했습니다. 8년째 진행 중인 제주불교 청년회 감귤 보내기 사업은 동안거 수행 정진 중인 스님들을 위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전 회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감귤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나는 그 감귤을 동안거 기간 집중 수행 기간에 보시함으로써 좋은 공덕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회원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보낸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청년회는 감귤 보내기에 이어 직접 담근 김장김치 150포기의 일부를 약천사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그 나눔이라는 그 실천을 하면서 몸소 느끼는 그 행복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역민들에게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김장을 해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절대 춥지 않은 훈훈한 마음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지역에서의 신행에서 벗어나 사찰 해설사 양성과 불교 국가 지원 등 부처님 자배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제주의 청년 불자들. 제주불교 청년회는 108배 100일 기도 동창금과 소나무의 광우스님, 심양사 성혜스님의 도움을 합쳐 부탄 동자승 가사장삼 지원 및 후원금을 전달하며 이민년 한 해를 뜻깊게 회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거입니다. 대한불자가수회가 창립 3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3년 만에 행사를 열었는데요. 새해부터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가사에 법음을 실어 부처님 법을 널리 포교하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 1990년 창립 후 전국 무대를 누비며 음성 포교사로 활동해온 지 33주년이 됐습니다. 서울 종각 인근 행사장을 대관해 열린 33주년 기념법회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가수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에 특별 출연하고 조계종 포교연구 실장 소임을 맡아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에도 힘쓰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묘광 스님은 지도법사로서 불자 가수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발버리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기 자유자재, 소유자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우려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실천을 하고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버리심을 일으키고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념법회에서 어려운 시기 가수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봉사에 나서준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또 가수의 합창단은 음성 공양을 올리며 포교사이자 가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선보였습니다. 우리 불자협회 33년간 뿌리가 내서 우리 불자협회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불자협회의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불자가수회 김활선 회장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뿐 아니라 음성 공양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원력이 결집돼 사찰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음성 공양 포교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불자가수가 활발히 활동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자가수회의 활동이 포교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며 내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경상북도 영천 중림사가 지난 23일 경내에서 제3회 국제희망 가족 다문화 글로벌 축제를 열었습니다. 국제희망가족 다문화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글로벌 송년축제에는 중림사 주지 선지스님, 국제희망가족 다문화 정책연구원 청향지 이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했습니다. 주지 선지스님은 역경을 이겨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며 국제희망가족 다문화 정책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모든 차별과 다름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12구 이태원 참사 다문화 이주민 가족을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제64기 3.2.3인에게 수계교육을 내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진행합니다. 수계교육 입교 자격은 2022년 8월 22일까지 행자 등록 후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영에 의거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23년 1월 6일까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소년 출가자,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한 자입니다.
입교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등록 사찰 주지 추천서 등을 첨부해 소속 교구 본사로 접수하면 되며 교구 본사는 취합한 서류를 내년 1월 6일까지 교육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